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설계하는 목수의 모니글이 올라온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구부가 생겼을 때 문이 이제 배치된 게 아니라 그냥 구멍이 생성이 됐을 때 평면에서의 표기 방법,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멍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구멍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부착된 부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재의 인면상에서의 단면 표기 방법, 그리고 이제 같은 두께의 평면에서 표현되는 같은 두께의 마감인데 그 재료가 각각 다를 경우에 물량 산출을 각각 어떻게 해주느냐, 그리고 상세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5천짜리 벽을 하나 그려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개구부를 삽입하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는 이 문에서 홀을 삽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종류에서 옥내에 홀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구멍, 개구부가 배치되는 여기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문을 배치하듯이 배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터진 벽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표현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라인을 그려서 개구부를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개구부, 이제 문을 통해서 이 개구부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좀 다양한 형태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한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이런 물결무늬, 이제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를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프로파일을 편집을 해서 개구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파일 편집 방법은 강좌 중에서 벽 편집의 벽 정면에서 벽 형태 변경, 이 부분에서 이제 벽 정면 프로파일 편집에 대한 내용 강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에서 프로파일, 정면 프로파일 추가해서요. 정면 프로파일을 배치를 하고요. 이 프로파일이 배치된 벽의 방향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명령을 종료를 하고요. 지금 자, 이런 형태라면 구멍이 두 개예요. 여기 큰 이제 개구부가 있고 여기도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구부로 이제 구멍이 표현이 돼야 될 부분을 드래프팅 도구를 통해서 미리 그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도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프로파일 편집을 이제 진행을 해서 같은 위치에 이 프로파일을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안에 구멍이 뚫려야 되는 고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옵션은 폐쇄 루프의 프로필의 점과 고립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이 벽의 선을 선택을 하시면 이 내부의 고립 형태대로 구멍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에서 이제 구멍으로 표현된 부분이 평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구부랑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요 크기를 개구부로 평면상에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자, 한번 편집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개구부의 크기에 맞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일단은 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축조선으로 뽑은 선입니다. 축조선은 이제 끝점을 알 수 없는 무한 연장선이고요. 자, 요만큼이 이제 개구부로 표시가 돼야 될 텐데, 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액세서리 보시면은 벽 윤곽선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윤곽선이 이렇게 숨기기가 됩니다. 벽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2D에서의 윤곽선을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축조선은
삭제를 하고 이 부분에 이제 남은 이제 계곡 표시 부분은 선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벽의 선과 동일하게 벽선이 0.05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0.05만큼의 선 두께를 지정을 해줍니다. 벽과 동일하게요. 그리고 이거를 속성복사를 통해서 선의 굵기를 벽이 표현되어야 되는 이 선의 부분에 속성복사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내부 이제 선의 타입을 구멍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선의 타입을 변경을 해줍니다. 점선으로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속성 복사를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연한 회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평면에서 계구부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부재가 추가돼서 붙는 부분은 벽으로 그 부재를 만드는 거는 그 방법보다는 일부분만 있으니까요. 인테리어 메뉴에 가시면 인테리어 메뉴에 가시면 3D 형태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3D 형태는 세 면의 프로파일을 지정을 해서 어떤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는 명령인데요. 요 메뉴는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프로파일의 방향입니다. 세 방향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정면에서 동그라미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정면 프로필을 선택을 하고 프로필의 형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이제 프로필 형태가 뭐 기본값이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프로파일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형태는 일반 부분에 이제 있는 프로파일이니까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10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재질 변경을 여기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D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형태는 3D에서 선택해서 나타나는 이 축선 있죠? 여기 위에 커서를 올리면 이동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 이동 표시를 원하는 이동 축 방향에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동을 진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축 방향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 이 객체를 선택을 한 후에 나타나는 여기 속성창에 고도를 직접 입력을 해서 위치를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반대편에도 있는 부재를 국서를 하죠. 네, 국제물 이동으로 반대편에도 하나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 부재의 크기는 뭐 속성에서 다시 한번 이 크기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해주고요. 그리고 이 부재의 높이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지금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을 편집한 드로잉이기 때문에 그냥 딜리트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인면을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면은 문서화 부분에서 벽 인면을 통해서 인면을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면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로 배치가 되고 드로잉은 선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방향을 클릭을 하고요. 관찰 방향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면이 표현되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커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다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완료되면 엔터 혹은 우클릭합니다. 이렇게 마우스 끝에 달려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같은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방향에서의 인면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구부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래프팅 도구를 통해서 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선과 똑같은 선으로 그려볼까요? 유사객체 선택으로 계구부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도 이제 구멍이 뚫린 부분이니까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겠죠.
그 다음 이 뒷부분에 붙은 부재는 원독으로 이렇게 같은 위치에 그려준 후에 이 높이가 지금 우리가 10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동을 기준으로부터 이동을 해준 후에 이때는 이제 직교 모드를 이용을 해서 같은 디렉션 방향으로 이동을 한 후에 다시 이동을 1000만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제 부재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 튀어나온 부재에 대한 이 두께 단면 표시는 단면 표시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이제 그려주셔야 됩니다. 두께가 100이었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해치도 지정을 하는데 해치는 이제 이렇게 고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의 다각형을 이용을 해서 해치를 그려줍니다. 해치의 간격은 속성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색상과 간격을 변경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인면에서 표시되는 단면을 지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로 이제 평면상에서 표현되는 두께는 동일한데 다른 이제 마감의 벽일 경우에 이 부분은 서로 이제 물량 산출을 했을 때 다른 목록에 나오기 위해서는 벽 자체가 다른 벽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 벽 세트를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름을 마감벽 하나는 수성 페인트 50짜리 벽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 두께를 50으로 지정을 하고요. 높이를 지정을 해줍니다. 수정사항이 생기면은 수정 버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해치를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고 싶다면 벽의 적층에 들어가서 해치 편집해서 다른 색상으로 적용을 해줄까요? 오늘은 살구색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 눌러서 이번에는 벽지 마감 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해치를 한 번 더 편집해서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벽에 벽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벽지 마감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벽지 마감으로 이 정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D에서 표현되는 부분이지 3D의 이제 재질을 변경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세트에서 변경을 하고 싶다면은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벽에서 수성 페인트 마감 50대 있는 벽을 추가를 합니다. 각각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을 추가하게 되면 물량을 산출을 했을 때 이 벽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벽 목록에서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벽지 마감 50벽은 이 정도 면적, 수성 페인트로 마감한 벽은 이 정도 면적. 이렇게 벽 자체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그리는 게 가장 이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상세도 표현 부분은 상세도 생성 명령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지 무늬에서 보이는 정도의 이 정도 상세도는 일단은 이 아치라인에서 작동되는 상세도는 상세도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상세도 형태를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리고 기준점 그리고 배율을 지정을 합니다. 배율은 뭐 한 2배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축척은 여기서 입력한 배열은 이 부분을 2배로 튀겨서 상세도 내부를 표시를 해준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표현하는 축척이라는 게 상세도 안에서 표현되는 디테일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디테일의 정도라는 거는 만약 개구부가 표시가 됐다면은 동일한 문이라도 1:500에서는 이렇게 1:200에서는 이렇게 축척마다 이제 축척값이 작아질수록 이제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문이나 창문.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벽에 대한 디테일을 표현해주는 정도고요. 해치를 얼만큼 이제 표현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에 뭐 지금 보니까 각재하고 마감하고 이렇게 뭐 속거보드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디테일은 벽에 직접 그려져 있지 처음부터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상세도에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상세도 기능은 이제 일종의 확대 기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도 내부는 다시 한 번 더 드로잉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그렸던 벽에서 그려놓지 않은 내용이 상세도에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